안녕하세요. 도수진입니다. 여러분 혹시 6월 3일, 내일은 어떤 날인지 다들 알고 있나요? 학교가 쉬는 날이기도 하죠. 학교도 쉬고 지방선거도 있는 날이죠. 여러분들은 혹시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있나요? 대통령 선거는 아무래도 누구를 뽑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겠지만 지방선거 때는 보통 대통령 선거와 달리 투표지를 7장이나 받게 됩니다. 이 7장을 받아서 도대체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을 텐데요.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지방선거 때 어떤 사람들을 뽑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야, 우리 지역에 도서관이 없어서 내가 책을 많이 못 빌려봐. 야, 우리 지역에는 버스 노선이 너무 부족해서 다른 동네로 놀러 갈 수도 없어. 이런 고민들을 대통령이 다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백 개의 시군, 그리고 수천 개의 동읍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세한 지역의 문제까지 대통령이 전부 다 해결해 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나온 제도가 바로 지방자치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동네 일은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해결하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지방자치에도 레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선생님의 고향인 창원시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창원시는 어느 도에 속해 있나요? 그쵸. 창원시는 경상남도에 속해 있죠. 그러면 경상남도가 더 큰 범위인가요? 아니면 창원시가 더 큰 범위인가요? 당연히 경상남도가 더 큰 범위겠죠. 여기서 경상남도처럼 더 큰 범위를 광역자치단체라고 이야기하고 창원시처럼 조금 더 작은 범위를 기초자치단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슷하게 이번에는 충주시로 설명을 해볼게요. 충주시는 충청북도에 속해 있죠. 그럼 여기서 충청북도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하고 충주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하겠죠. 그러면 부산광역시는 어느 도에 속하나요? 그쵸. 부산광역시는 어느 도에 속한다고 볼 수가 없죠. 광역시이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부산광역시는 광역자치단체에 해당될까요? 아니면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될까요? 정답은 광역자치단체입니다. 광역시는 그 자체로 이미 범위가 크기 때문에 광역자치단체로 분류가 되고 예를 들어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그리고 세종특별자치시 같은 것들은 전부 광역자치단체로 묶이게 됩니다. 이렇게 지방자치에도 두 가지 레벨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알고 가셔야 해요. 자, 선생님이 앞에서 지방선거 때는 투표용지를 총 7장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는 시도지사 선거입니다. 시도지사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선거인데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장, 경상남도지사 등을 뽑는 선거겠죠. 이들은 보통 어떤 일을 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도에 첨단 산업단지를 세워서 일자리를 늘려볼게. 아니면 종합병원을 한번 세워볼게. 와 같은 시도 전체의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쓰는 일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광역자치단체, 즉 시도의회의 의원을 뽑는 선거가 있습니다. 시도지사가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쓰는 역할을 담당한다고 했었죠. 시도지사가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쓴다면 이 시도의회 의원들은 이 시도지사가 과연 정책을 잘 집행하는지, 예산을 이때 이만큼 쓰는 게 맞는지 등을 감시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새롭게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비례대표입니다. 방금 시도의회 의원을 뽑는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보통 시도의회 의원을 뽑는다고 한다면 우리나라에는 거대 정당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그 두 곳의 인물들로 뽑힐 확률이 높겠죠. 그렇게 되면 의회에서는 소수 정당의 사람들의 의견이 묻히게 되는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이런 것을 막고자 비례대표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비례대표는 한마디로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의회 의석수가 100석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A정당이 이 비례대표 선거에서 A정당이 30%, B정당이 20%, C정당이 10%의 득표를 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A정당은 100석 중에 30석, B정당은 20석, C정당은 10석.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소수 정당의 의견까지도 의회에 반영하기 위해 만든 제도를 비례대표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선생님이랑 광역자치단체에서 어떤 사람들을 뽑는가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뽑는지 이야기를 해야겠죠. 우리가 첫 번째 투표용지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투표용지였어요. 이번에 네 번째 투표용지는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투표용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자치단체의 장을 뽑는 투표용지는 한마디로 구, 시, 군의 장을 뽑는 투표용지입니다. 쉽게 창원시장, 청도군수, 그리고 구청장을 뽑는 자리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구청장은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했었던 서울특별시 그리고 부산광역시와 같은 광역자치단체 안에 있는 구의 청장을 뽑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을 뽑는 자리이기도 하겠죠. 여기서 말하는 구, 시, 군의 장은 조금 더 우리 지역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 이 공원에 비품을 좀 더 채워 넣어줄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마을버스 노선을 내가 좀 더 늘려줄게. 와 같은 내가 사는 지역에 조금 더 밀접하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구시, 군의 장이라고 하고 이들은 똑같이 우리 시, 군, 구의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쓰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는요. 앞서 광역자치단체를 설명했던 거랑 정말 흐름이 똑같아요. 구, 시, 군의 장이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쓰는 역할을 한다면 이걸 잘 쓰는지 예산을 잘 이만큼 하는 게 적당한지 감시하는 역할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구, 시, 군, 의회의 의원을 뽑는 게 다섯 번째 투표용지입니다. 다음 여섯 번째 투표용지도 아무래도 구, 시, 군, 의회 의원들을 뽑는 선거에서 우리나라 거대 두 개의 정당 사람들이 뽑힐 확률이 더 높겠죠. 그러면 소수 정당의 사람들의 의견을 묻힐 확률이 많으니 그걸 조금 방지하고자 구, 시, 군, 즉 기초의회 의원도 비례대표제를 실시합니다. 똑같이 사람을 보고 뽑는 게 아니라 정당을 보고 뽑는 거죠. 그래서 그 정당이 득표한 비율만큼 의석수를 마련해주는 게 비례대표제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투표용지의 주인공은 교육감입니다. 교육감은 학생 여러분들과 정말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학교 관련 정책을 집행하고 그리고 교육 관련 예산을 사용하는 등의 일을 합니다. 교육감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이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출마할 수 없다는 점인데요. 교육에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다 보니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출마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이다, 보수 성향 교육감이다 하는 멘트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진보 성향, 보수 성향이라는 건 그 교육감 후보들의 의견의 성향을 나타내주는 거지 어떤 정당에 속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교육감의 투표용지는 조금 다른 모양인데요. 앞에서 얘기했던 6장의 투표용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후보자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다면 교육감 투표용지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까지 가로로 쭉 나열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바로 교육감은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출마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배열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지금까지 지방선거에서는 보통 7장의 투표용지를 받는다고 했는데요. 지역에 따라 투표용지 장수의 차이는 있습니다. 최대 8장까지 받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8장까지 받는 지역들은 보통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이루어지는 지역입니다.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라는 것은 보궐이라는 뜻을 여러분들이 국어사전에 치면 나오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어떤 국회의원이 사퇴를 했다면 그 국회의원의 자리는 비어있게 되죠. 그래서 이 비어있는 자리에 사람을 다시 뽑기 위해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보통 지방선거 때 묶어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투표용지를 7장이 아니라 총 8장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6월 3일에 어떻게 투표하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내일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지정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18세 이상의 국민은 모두 투표에 참여할 수 있고 2008년 6월 4일 출생자까지 포함이 됩니다. 지정된 투표소에 가시면 사전투표 때는 7장의 투표용지를 한꺼번에 받았겠지만 본투표 때는 3장 먼저 받고 투표함에 넣고 그리고 4장 받고 또 투표함에 넣고 가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투표를 잘 하신 다음에 투표용지는 이렇게 반으로 한번 접어서 투표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투표용지를 이렇게 접으면 잉크가 접어서 다른 면에 묻지 않나요? 그러면 이거 무효표가 되는 거 아닌가요?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때 무효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잉크 자체를 빨리 마르는 잉크를 쓰기도 하지만 이렇게 접어서 생긴 자국은 접어서 생긴 자국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무효표로 처리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심초사 걱정이 되신다면 찍고 호호 불고 몇 초 뒤에 접고 투표함에 넣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지방선거에 관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이 대한민국 18세 이상 국민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투표소에 가서 본인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안녕!